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서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장세가 더 강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주가 상승 속도는 현저히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장세 때의 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지간히 실적이 좋지 않고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유동성 장세 때 2달 만에 주가가 1000포인트가 올라간 반면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6개월 후이 지나서 겨우 1월 달에 고점을 경신을 한 것이 이런 모양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시장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넘었는데 별로 그렇게 또 뭐 속도는 안 붙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코스피 시장 흐름하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흐름은 뭐 한 2개월 전부터죠. 한 5월 들어오면서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거기서 미팅에서 커멘트가 나오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테이퍼링이 소화될 때까지 좀 눈치 보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속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웬만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곧 7월 달부터 전개가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YOY 성장률도 그렇고 QOQ도 아마 성장을 이어가는 회사가 꽤 많을 텐데 이슈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요. 아마 3분기 가이던스가 좀 자신 있게 나오는 종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이제 컨센서스 반영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주가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로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보면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은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고객을 찾는다든지 또는 혼자 못하니까 합정연행 또는 M&A 같은 뭔가 신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그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작년 말 올해에도 성장을 좀 주도하겠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업종이 있었는데 그런 업종들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내다보고 그러한 그 비전을 좀 제시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설사 2분기 실적이 좀 애매하더라도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업그레이드를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 주식도 실적이 괜찮은 주식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신성장에 대한 비전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역시 뭐라 그러더라도 미국의 연준이 언제쯤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 전망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센터장님께서는 테이퍼링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근리를 인상하기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루스하게 하면서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언제 정도의 테이퍼링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라고 잠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을 보면 말이죠. 미국이 1980년 이전에 한 3, 40년 동안에는 고도 성장에 대해서 평균 한 4%, 3.8% 정도 3% 후반대 성장을 연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크게는 2008년대 금융위기 때문에 내려앉았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다시 완화로 온 건데 그러면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성장이 빨라졌습니다. 18년, 19년이니까 작년에 코로나 있기 전에 18년, 19년 이미 성장성이 다시 3%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3% 성장하니까 이제는 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다시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2000년도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3% 정도가 목에 좀 차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작년 마이너스 4%면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엄청난 돈을 풀면서 올해 한 6% 성장 이상이 되면은 작년 마이너스 한 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온 게 올 초에는 올해 미국이 한 5%, 6%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 한 4% 정도 전후 성장하면은 결국은 연평균 한 3% 되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7%까지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 만약에 내년에 4% 초반하면은 평균 3.2% 넘어갑니다. 예. 따라서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으로 갈라는 테이퍼링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거를 그렇죠. 이제 예, 예. 세인트 뭐 그쪽에 그분이 비둘기파인데 다시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진짜 성장률 7% 정도 넘어가고 내년도도 그 반대급부로 플러스 2%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한 7% 4% 된다면은 내년도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미국 말고 다른 신흥 국가까지 합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미국은 일단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러한 것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올 하반기, 짧게는 3분기까지는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작년도에 굉장히 나쁘기는 했지만 올해 지금 연준이 공식적으로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를 내놨기 때문에 작년하고 평균을 한다고 하더라도 3.5% 이 정도 되니까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보다도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융정책도 어느 정도 정상을 가기 위해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씩 빨리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일단 아무튼 그 이제 7월 지금이 6월이니까 6월 끝나고 7월 또 뭐 8월 초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굉장히 이제 뭐 테이퍼링을 비롯해서 긴축 이런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7월 달에 상당히 대응하기가 복잡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은 지금 2분기 실적이 7월 달서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괜찮을 걸로 보이지만 또 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걸로 보이는데 그 6월 말하고 7월, 8월 초까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실적이 엄청 좋은 서프라이즈를 미리 알고 계시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매우 잘하시는 스킬이 있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년까지 성장을 보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아주 선별적으로 찾으셔야 아주 돼요. 선별적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시장을 약간 관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예. 그래서 어떤 성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성장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이 누구나 다 아는 거는 2차 전지 또는 신재생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 좋습니다. 2차 전지 부품이나 신재생 다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면 괜찮아요. 예, 근데 많이 올라갔으면 그거 역시 조금 한 템포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1, 2년을 본다면 2차 전지하고 신재생이 맞고요. 요거 말고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어차피 리오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못한 게 뭐냐면은 여행 가고 이런 주식들 많이 갔고요. 예, 그러면 미용, 치과 미용.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이런 예. 쪽에 가게 돼 있어요. 음, 그런 쪽에 가게 돼 있는 것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포트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개념보다도 앞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작년에 못했던 것이 열리는구나. 성장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그렇죠.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의료기기. 그다음에 약간 내수적이지만은 한국의 잠재력이 계속 살아있는. 근데 이쪽에서는 합종연행의 M&A가 아주 강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엔터 쪽에 있습니다. 뭐 SM이나 YG 또 하이브 이런 쪽의 계통에서도 그런 곳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IT나 이런 종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의료기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좀 발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으면 7월, 8월 달에 굉장히 투자자들 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시장이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대응이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천해 주신 게 의료기기, 미용, 엔터테인먼트 이런 네. 쪽을 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좀 여쭤볼 게 테이퍼링에 이어서 6월 달 FOMC 그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원래 예상보다도 빨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지금 이제 뭐 공식화 어느 정도 되는 단계로서 그 긴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뭐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에 의한 부분들이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고 오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유동성에 의한 주가 이 상승은 좀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리스크가 있는데요. 예. 하나로 하면은 마무리가
돼간다, 거의 마무리가 돼갔다 돼간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치를 그만큼 그쪽 측면에서는 좀 놓고 다른 쪽 측면으로 좀 이동할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예.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할 시기가 왔다. 네네. 그러면 모양 자체가 상당히 작년도처럼 그렇게 화려한 형태는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로 가느냐? 실적인데 실적 이전에 사람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를 기대한 예.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여전히 한 10%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예. FOMC라고 하지 않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손해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들이 믿음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 유동성 장세는 들어갔지만 투자가들의 행동 양식에 그런 게 남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 그런 것이 아마도 연말 보너스 나오기 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그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이상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주시장의 테이퍼링이 악유는 되겠지만 화들짝 놀라서 완전히 시장을 빠져나오는 이런 엑소도스로 나올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의 그 유동성은 아니지만 수급에서의 안정성은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꺼번에 막 빠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돈 그렇죠. 가지고. 예. 예. 자, 그 실적에 한번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고 많이들 얘기한 게 뭐야? 유동성 장세 끝나면 그다음 실적 장세 온다라는 얘기했거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상당히 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였던 걸 보면 정말로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 횡보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과연 이게 실적이 정말로 이 상태에서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의 역할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실적의 역할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예. 올해 초 2월, 3월 되면서 반도체 쇼티지가 생겼잖아요. 예. 저는 자동차용. 근데 사실 자동차만 아니고 철강도 쇼티지고 목재도 쇼티지고 예, 그렇죠. 모든 게 쇼티지가 됐거든요. 예. 그것이 실적을 약간 왜곡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월 달부터. 그 인식은 뭐냐? 2분기 실적이 좋아도 이것이 3분기, 4분기에 어떤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영향을 미칠까 약간의 경계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분기 실적이 요인이 어떠한데 3분기에 그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쇼티지 원인이 단기적인 것인지 단기적이 않다고 보지만은 연말부터는 좋아질 것인지 요게 좀 가름이 돼야지 그다음 올 연말이나 내년도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 하이닉스도 워낙 그 쇼티지라고 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 잡혔기 때문에 목표주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3분기 어떻게 될지 또는 4분기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한 2개월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은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을 거다.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뭐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2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현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포트폴리오의 토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예, 그렇죠. 예. 뭐 더 많이 빠지면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걸 전제하지 않고 본다면은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조금 구성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이마트, 효성 TNC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판덱스 엄청난 쇼티지. 심지어 3분기도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그다음에 SM 또는 뭐 이렇게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효성중공업. 이거는 1분기가 바닥이고 분명히 우상향인데 수소 얘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괜찮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좀 조금 큰 거에서 보이고 좀 작은 종목에서는 뭐 여러 섞여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그 패키지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EM텍이라고 전자담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덴티스
치과 예. 관련되는 거, SPG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요소인데, 그다음 P&K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걸 시험해야 되거든요. 예. 기능성 시험하는 종목에서 괜찮은 거.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치솟지는 않은 거. 효성 예. TNC 빼놓고는 대부분 많이 치솟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상황에도 괜찮고 한 내년 올 말까지도 가시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이런 정도에서 잘 고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무튼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 부담이 큰 종목들은 제외를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이익이 괜찮아질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종목들로 이제 네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비롯해서 이마트 뭐 이렇게 쭉 네네. 제공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분기 하반기를 포함해서 3분기 그 시장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200 얼마. 그렇죠. 3,200 얼마인데 참 이럴 때 제시를 딱 중간 값을 제시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금 투자가 예, 될 그렇죠. 것인데 일단 이것부터 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상반기 내내 주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냥 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1년 내내 이 모양일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떤 형태로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냥 1년 그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쭉 있다.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뭐 밑으로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방향성에서는. 1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이 우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그렇죠. 9만 원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현대차가 애플카 나오고 그날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장은 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렇다는 예, 말씀을 지수는 드리고, 그렇다. 네, 그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가 9만 원이거든요. 예. 올해 내가 그걸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 도달하기 힘들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수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가시성이 엄청 좋아지는 게 만약에 연말에 보이면은 갑자기 땡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그 박스권 여기서 좀 내려가면은 삼성전자에서 많이 빠져서 3,100 그 이하 갈 수 있는 거고 예. 아까 개별 주식이 만약에 힘을 얻어갖고 한다면은 뭐 3,000 한 3,400, 40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별 연연해도 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연초부터 계속됐고 3분기까지는 그렇게 보인다. 연말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냐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센터장님의 전망대로 우리가 보면 이 올해의 시장은 정말 창대했으나 끝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 아닌가. 서늘한 가을 정도 이후에 예. 좀 더 포인트를 예. 다시 한번 노려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 3분기는 어떨 거라고 지금 3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을 위협할 정도로 유동성이 좀 식었다고 해가지고 수급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 3,050, 3,000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될 것이라 보고요. 저가 매력 세력이 삼성전자 7만 5천 원, 하이닉스 11만 원이면 또 오거든요. 예. 지지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은 환율도 그렇고 정치적인 시츄에이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다면 3,500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게 보일 3,050에 3,400 정도로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반기에 움직였던 폭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거나 네네. 또는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모양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 그럼 주도주는 어떤 종목들 좀 그러니까 예상하십니까? 주도주라는 것이 딱 하반기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보면요. 마음 편한 주식이 없어요. 예. 뭐 원자재 주식이건 아니면 여행 주식이건 8분응선, 9분응선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다가 주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미 내년도 상반기까지 좋아지는 건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내년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컨센서스 잡혀야 되는데 예. 그게 연말 내로 컨센서스 잡힐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예. 그 애널리스트의 후행성도 그렇고 최근 나온 거 봤을 때 그러면은 좀 편한 주식이 없어요. 예, 편한 주식이 없다. 주식을 보시면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본주의 시장이 바치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전쟁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다음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예, 거거든요. 이 주식 시장을 따지면은 공포가 있을 때 엄청 기회가 있고 와우 애플 프로덕트처럼 요즘 카카오가 좀 와우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이 극단적인 공포로 가는 거냐 예. 아니면은 와우한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냐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이 연말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면은 그건 트레이딩이니까 철저히 낮을 때 사고 분할할 때 사고 높은 거는 조심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으로 한 3, 4개월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의 폭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3분기는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주식을 높은 데에 사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는 일단 3분기 내는 그렇죠. 별로 좋은 전략. 제가 아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 반 안다 치고 10개 했는데 그건 잘 고르셔서 7개 틀릴 거 빼고 한 7개 잘 고르시면은 그게 알파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다 올라가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시장 내부적으로 있는 이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도 얘기는 있었지만 뭐 그다지 좋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조금씩 뭐 모양을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경기 순환, 그 민감주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올라가지만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대형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IT의 대변주 삼성하이닉스, 자동차주가 연초에 피크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장 요인을 근본적으로 찾지를 못한다. 애플을 기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서플라이를 그러니까 캐펙스 많이 안 틀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거기에 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시간이 중장기적인 거. 그러니까 조금 스톡된 건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찾다 보니까 올라간 곳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거든요. 우리의 플랫폼 비즈니스 다시 밸류에이션이. 걔네들이 지금 뭐 과거에 투자했던 거 대비했을 때 이제는 비용에 대한 것도 좀 부담이 덜면서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막 갈려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갔기 때문에 뭐 그 시가총액이 3등, 5등 됐습니다만 1, 2등이 못 가고 나머지 밑에 못 가는 전체적으로는 스탁된 것이 at best 최선이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골디락스가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 요구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애플카를 하든지 현대가 기아가 뭐 새로운 뉴 비어클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하이닉스가 뭐 누구를 인수하든 삼성전자가 뭐 NXP 인수하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으면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만 많았고 이루어진 건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큰 대형주 중심으로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튜디오 들어간도 사실은 그런 쪽에 약간 포함이 되려고 그랬던 거고 그런 거 알고는 그래요. 바이오 계통에 약간. 근데 거기는 여전히 악유가 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에서는 대형주가 큰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거죠. 못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큰 힘을 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지수 자체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유동성도 꽤 많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기대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워낙 좋은 시장을 봤기 때문에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전에 움직였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와 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의 다른 그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거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중소형주를 통해 가지고 그 돌파구를 만들고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소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셀렉티브하지만 강도는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치과 같은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롭게 성장 동력을 M&A 한다든지 하다못해 제가 덴티스를 추천드렸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덴티스 말씀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주사 전환보다는 M&A를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식으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냐면 성장에 대한 갈망인데 그걸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뭐 이마트도 뭐 이베이 인수 어쩌고 한 것도 그렇고 근데 시장에서는 M&A를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영자분이 확실히 좀 보이지가 않는 거니까 그런 거가 관련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10조 이하짜리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져요.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덴티스만큼 이마트도 그만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런 예. 종목들은 아마 우리가 탑 10에 들어있는 뭐 30조 되는 주식 말고도 얼마든지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주가 말고 좀 내려갔을 때 예. 분할해서 한 4-5번 나눠서 하신다면은 내년에 바라보시면 괜찮죠. 근데 그걸 예. 지금 사가지고 올 연말에 수익률을 15% 20% 올리겠다면 그럼 현재 시장에서는 15% 20% 아무리 지금 좋게 말씀드려도 이미 주가가 한 80% 반영된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렇게 따라가면 그것도 역시 실질적인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어렵다. 예.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성장을 보여주는 중소형주 쪽에 좀 그 포커스를 두시는 그런 그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 리스크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많이 꼽는 게 미국의 테이퍼링을 비롯한 이 그 긴축 전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센터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그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말씀한 테이퍼링은 일단 거의 반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이 이제 오늘자로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 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될 겁니다. 아니면 예. 약해질 것이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소멸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아저씨가 저거 사고 저 아저씨가 저거 사고 해서 스몰캡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럼 과도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치 여행주가 과도하게 올라가듯이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거가 오히려 경계심이 있는 거고요. 저는 백신이 엄청 잘 돼서 헐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이 되면은 보통 빠르면 8월 달 늦으면 11월 되잖아요. 예. 그럼 가을 겨울에 의외로 시장이 오버슈팅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에 이제 그 마스크 벗어 던지고 거꾸로 예. 얘기하면 마스크 주식들은 완전히 폭락하고 예. 지금 말씀한 덴티스트 포함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건 오버슈팅입니다. 연말 이전에. 그래서 그거의 가늠을 잘 보셔야 돼서 백신 확산과 실질적인 사람들의 오프닝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과도한 걸 조심해야 되고 정치적 갈등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도 김정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도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없어졌느냐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은 그런 것이 다시 수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은 올해 연말 연초 되면은 그러한 잠재된 정치적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개선될까 아니면 다시 튀어나올까라는 생각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을 겨울 넘어갈 때 있을 수 있다. 백신 확산과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체크 앤 밸런스하는 시츄에이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이 되려면 공매도하고 이제 국민연금인데 예. 사실은 공매도에서는 제가 뭐 뚜렷한 견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할 세력이 계속 생겼다는 거하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시츄에이션이 연말에 가면서도 변수고 예.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3-4개월 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장님과 쭉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렇고 우선 투자자들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대 수익률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들어온 분들도 그렇고 연초에 지금 그래서 들어왔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워낙 작년도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봤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대 수익을 시장 자체는 그렇게 채워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선은 아무튼 기대 수익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지금 뭐랄까 실망도 많이 시키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 업종을 꼽으라면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올해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는 뭐 거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니까요. 반도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원래 빅사이클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반도체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왜 많이 늘리지 않았을까? 수요가 그렇게 급격적으로 온다고 보지 않았던 거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투자들이.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PC건 휴대폰이고 작년에 좋았던 것이 이젠 온라인 시장. 우리가 이제 집에서 리모트 하니까 예. 그걸로 앞당겨진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 초, 올 하반기 됐을 때 그것이 계속 강할 거다. 올 상반까지 강한데 올 하반 계속 강할 거다는 그 정도를 성장을 하지만 너무 기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그러면 반도체가 중기적으로 성장을 안 하냐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 10몇 프로니까 내년에 24%, 25% 성장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톤 다운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당 기준 수요가 얼마 있고 내년에 얼마 절반일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올해 한 7% 성장은 내년에 4%인데요. GDP가. 미국 외 지역의 성장이 높아야지 반도체 수요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을 보려면은 미국 외 지역의 그 GDP의 그 리커버리를 생각하셔야지 반도체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가능성을 제가 지워놓는 건 아니고 그 가능성의 비저빌리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일스톤이 필요한데 첫 예. 번째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7월 1일 날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 5, 6, 7월 실적보다도 5월 달까지 실적인데 6, 7, 8월 달 가이던스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 얼마나 자신감 있는가 이게 단기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그 수요 내년도 수요나 올 연말 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힌트를 줄 수 있느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7월 말에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주가 많이 빠졌다면은 트레이딩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참 기대가 컸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타픽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한 10몇 프로 빠진다면은 예. 가지고 계신 분은 죄송하지만 그건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빠진다라고 네. 하면 기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올해도 내년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파트너를 잘 데려가려고 합니다. 파트너라면 장비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도 그렇고 소재 장비 업체에서 몇 가지를 고려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있고 예. 월덱스라고 작은 종목이 있습니다. 예. 단점은 둘 다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제 목표 주가에 근접하거나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하나마이크론은 하이닉스하고 뭔가 연계되는 M&A 가능성이 좀 있고요. 월덱스는 소재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예. 안정적이에요. 좀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게 한 5%, 10% 빠진다면은 예. 저는 분할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예. 보고 실적은 내년까지 괜찮습니다. 그다음 제주 반도체라고 조그만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설계 회사예요. 반도체. 설계 회사. 우리가 IoT 통신하려면은 IoT 모듈이 필요한데 예. 통신용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조그만 회사가거든요. 예. 제주 반도체라고 아주 작은 종목이 있는데요. 예. 거래가 많이 안 됐으면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6,000원대면은 제가 이제 커버를 한 지가 한 꽤 됐는데 뭐 좀 중기적으로 한 1년은 보고 한다면 실적도 괜찮고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은 종목입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제주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